서울시의 한강버스가 운항 재개 보름 만에 또 멈췄습니다. 여당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는데 먼저 사고 관련해서 서울시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배는 뭔가 이물질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게 정확히 토사인지 이물질인지는 잠수부가 들어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안전운항이 확보됐을 때, 확신이 들었을 때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고 안전하게 귀가하셨습니다. 오늘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항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한강버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간밤에 한강버스가 멈췄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이에요. 잠실 선착장 인근인데 강바닥에 걸렸답니다. 물론 가볍게 걸려서 승객 82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하지만 운행 재개한 지 11월 초에 운행을 재개했으니까 이게 보름 만에 또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시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의 걸림이고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의 우측 항로 표시 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뭐 수심이 깊어서 사고가 나는 건 있어요. 수심이 얕아서 또 사고가 나는 건 또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한강버스의 선체가 한강의 바닥면에 사실 걸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강버스가 첫 운항을 개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준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다는 서울시의 말처럼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됐다면 저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전조 사고가 있고 300번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한강버스가 개항을 시작한 이후로 크고 작은 사고가 지금 16번 정도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그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서울시의 대처 그리고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말 서울 시민들이 믿고 저 한강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한강버스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 서울 시민들의 어떤 대중교통처럼 이용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한강버스라는 걸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중버스처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시 운항이 안 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한강버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뭐 관광용이다 이런 식으로 또 저기 서울시에서 얘기한다는데 그렇다면 서울 관광버스로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버스다. 통근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인데 자, 어쨌든 어제 2번의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난 12시 40분경에도 뚝섬 선착장 인근에서 이물질에 접촉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잠시 멈췄다가 운행을 재개했는데 저녁 8시 20분에 또 강바닥에 걸려서 멈췄어요. 근데 그러면 저 배를 인양을 해와야 되는데 수심이 낮아서 인양을 못하고 그냥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빈 채로요. 저걸 끌어내려면 밀물이 들어와서 며칠 뒤에 붕 뜨면 그때 인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좀 이것도 대처가 좀 당황스러운데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발언과 민주당의 공세 함께 보시죠. 이제 한강은 단지 바라만 보던 강에서 즐기는 한강으로서 서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강버스는 바로 그 변화의 정점이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계속 운항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시민 한 명이 또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예, 김기웅 대변인. 네. 오늘 서울시장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당의 정치인들이 대규모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국민 사과하고 시장직 사퇴해라. 혈세 낭비의 졸속 전시 행정이다. 서울 시민의 두통거리다. 승객들이 한강 한복판에서 공포에 떨었다. 이 등등의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객관적으로 이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서영교 의원께서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울산에서 7명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떤 기업의 CEO 관련해서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인명사고가 줄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안전사고 관련해서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너무 과하다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시민들의 안전을 경외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더 면밀하게 봐야겠죠. 무엇보다도 수신 관련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고 하면 이거는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모조리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버스가 엔진 때문에 멈춰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인명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다음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당의 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지만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그렇다면 서울에 지금 유람선도 있습니다. 유람선은 사실상 몇만 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3,000원대 이거에 대해서 타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이게 오픈되자마자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런이라는 어떤 현상까지 있었다면 다음에 좀 더 안전하게 본인들이 입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들은 발목을 잡고 너무 과하게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추인 부의장, 오세훈 시장 필요한 거는 점검하고 개선이지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네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걸 멈출 수가 없겠죠. 지금 상당한 예산이 쏟아 들어갔는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임 시장, 현직 시장에 대한 공격은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울시장을 꿈꾸는 분들은 이 비판의 포인트로 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한강버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런 사업에 좀 집중을 해오셨잖아요. 예전에도 세빛둥둥섬이라든지 이런 거 한강에 뭔가 이 랜드마크 세우고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마 관광의 랜드마크로서 한강 이 버스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취지는 좋죠. 하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너무 밀어붙이기식이 있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다수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껏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조례로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가 예산 50조 원이 들어가는 서울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너무 싸우자라는 자세로 나올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뭔가 도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법 때문에 막힌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막힌다. 그러면은 정부에게 낮은 자세로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뭔가 서울시의회를 이용해서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쟁이 전 심화되었다고 봅니다. 최소연 평론가. 김민석 총리가 계속해서 나서고 있어요. 종묘 방문도 하고 한강 버스 선착장에도 가고요. 오늘도 바로 입장이 바로 나왔더라고요. 행안부와 협조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의 여권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인이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서울시장이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잦은 빈도로서 개입을 합니다. 종묘 문제도 그렇습니다. 종묘 문제 대법원에서 하라고 판결 났잖아요. 그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민과의 갈등 조정을 통해서 문화재를 최소한 훼손하는 선에서 이 랜드마크가 잘 건립되는 거죠. 그걸 조정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부를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힌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이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지적을 넘어서 일을 하다 보면 정책이란 건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정부가 보완해서 불안 심리를 낮춰주는 것이 그게 정부가 할 일인데 마치 금지하고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대해버리면 오 시장을 뭔가 견제하고 경계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 총리가
무언가 사심이 있어서 나중에라도 오 시장과의 대결 구도가 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오해를 쌓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꾸 정부에서 이럴수록 강하게 대처할수록 오 시장의 노출 빈도라든가 주목도만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에펠탑 효과로 오세훈만 더 띄워줄 수 있다. 더군다나 오세훈은 종묘든 뭐 한강버스든 일을 하는 서울시장이라는 계속적인 브랜드 파워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 몇 건이 좀 고민해야지 무작정 이거는 뭐 총리까지 나서 공격한다고 전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지욱 대변인,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총리가 서울 지역을 다니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어떻게 선거 운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도 정쟁이다라고만 얘기하신다면 오세훈 시장은 그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할 만한 그런 자세는 안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것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이 오세훈 시장의 이 전시 행정을 통해서 누군가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제도 저 배에 80여 분이 넘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1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어요. 그렇다면 이 한강버스가 공포버스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강구해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짜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서울시정을 펼쳐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종묘와 대형 건물 건립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시장이 조만간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겠다. 무엇이 서울의 미래를 향하는 길인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종자 역할을 총리가 좀 해달라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한강버스든 종묘 앞 재건축 등등도 이렇게 두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정책 토론을 하면 어떨까,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김기용 대변인.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뭐 부동산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세훈 시장의 발언들, 또 한강버스, 종묘 등등의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오세훈 시장이 많이 앞서가는 걸로 현재로선 나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처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4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오세훈 시장으로서의 서울이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 도심 경쟁력이 객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도로서의 어떤 서울, 이 서울을 책임질 시장으로서 누가 과연 했을 때 새로운 인물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위험성 그리고 뭐가 안정감이 없는 부분,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어떤 컨텐츠를 제시하기보다는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처럼 비판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서울시정을 맡길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무총리이신 김민석 총리가 다른 후보보다 앞서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저것 오세훈 시장에 대해 공격을 하는데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무총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과연 서울시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